안녕하십니까. 셀레벌 TV 셀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뜨는 영화 왕산음과 관련하여 지난번 사육신묘에 이어 이번에는 광릉을 탐방했습니다. 단종의 왕권을 찬탈한 제7대 세조와 정의왕후의 능이는 광릉에 대한 썰입니다. 광릉 숲은 세조가 자신의 능지로 정한 이후 550년 동안 엄격히 관리되어 온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2010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국립수목원과 광릉을 포함한 방대한 생태 공간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셀레벌학교 능탐사팀과 함께 의미 있는 이곳 광릉을 찾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계유정난은 1453년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문종의 고명 대신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죠. 그 후 단종 복위운동으로 6명의 신하 사육신과 금성대군과 단종도 세조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대인들 사이에서 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왕산암이 2026년 상반기에 큰 흥행을 거두면서 영화 속의 세조 수양대군의 행보에 분노하는 관객들이 실제 광릉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례적인 별점 테러와 악플을 쏟아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화적 재해석이 실제 유적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특이한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광릉은 대중교통은 참 불편했습니다. 4호선 진점역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주말이라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광릉은 다른 왕릉과 달리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 최초 석실과 병풍석이 없이 회경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동원 이강릉입니다. 또한 왕릉에 유일하게 하마비가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홍살문 앞 향로와 판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조가 1468년에 수강궁에서 승하 당시에 사치스러운 능조성 문화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나의 무덤을 만들 때는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고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해 절차를 간소히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왕릉 조성 과정에서 엄청난 돈과 백성들의 인력이 동원되어 백성들이 고통에 빠뜨렸죠. 산릉터는 원래 정창손의 조부인 정흠지의 묘가 있었으나 이장시켰다고 하며 예종이 직접 간산에 참여하여 지형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석실 형태는 석곽을 만든 후 안에 관을 집어넣는 이전의 조선 왕릉과 달리 세조는 회곽묘 형태로 관이 들어갈 구덩이만 석회로 다진 회곽에 안장했습니다. 주 성분인 석회, 향토, 모래를 섞은 산물이 돌처럼 굳어 방수 기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회곽에 안치된 시신은 석곽에서보다 천천히 썩으며 사실상 썩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4대부의 무덤에서 미라가 종종 발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곽묘와 병풍석을 없애는 이유로 광릉은 조선 왕조는 물론 조선 장래 문화 변천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의 왕릉 조성에도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1483년에 정의왕후가 승하하자 왕후의 능은 광릉의 동쪽 축자 미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골짜기에 두 개의 능이 각각의 언덕에 조성되었죠. 광릉은 조선 왕릉의 여러 형식 중 왕과 왕후의 능이 같은 능력에 각각의 언덕으로 형성된 동원 이강릉의 효시입니다. 또한 광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향로와 어도인 향으로가 소실되어 없는 왕릉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유적 발굴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1930년대 이후의 인위적 훼손이 되었다는 설과 조성 당시부터 세조 유언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후대에 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훼손이 된 것으로 학자들 연구 논문에 밝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하마비가 남아있는 왕릉입니다.
조선시대의 모든 왕릉에는 입구에 하마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광릉은 세조 유언으로 일찍부터 능 주변의 산림을 엄격히 보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통제와 보존 환경이 입구의 석조물인 사마비가 인위적으로 파괴나 분실을 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자리를 지키며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광릉 하마비가 유일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마비 왼쪽으로 정입품선 후계목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에 있는 정입품송은 세조가 요양차 법주사로 가던 중 처진 가지가 어가에 걸릴까봐 스스로 가지를 들여 올려 터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에 감복한 세조가 나무에게 정입품 벼슬을 내렸다고 전해지지요. 세조와 가장 인연이 깊은 나무이기에 세조의 능인 광릉에 그 자손을 심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광릉에서 1.5km 데크길을 걸으면 봉선사가 나옵니다. 남양주시 진저읍 부평리에 위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입니다. 969년 고려 광종 때 법인국사 탐문이 창건하여 운학사락하였습니다. 그 후 1469년 조선 예종 때 정의왕후 윤씨가 광릉의 세조를 추모하여 89칸으로 중창하여 봉선사라고 하고 광릉의 능침사찰, 즉 원찰로 삼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여러 번 수축했으며 6.25 전쟁 때 다시 법당과 함께 14동 150칸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대웅전의 기능을 하는 현판이 봉선사에서는 한글로 그냥 큰 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 현판을 단 것이라고 합니다. 봉선사를 재건한 운원은 경전의 뜻만 알면 되는데 경전을 보기 위해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법당의 주변에도 한글이 사용되었습니다. 문화재로는 그동안 조선 전기 대형 범종의 대표작으로 보물 제397호로 지정된 범종이 금년 4월에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 제7대 세조와 정의왕후의 능인 광릉과 원찰, 봉선사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